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5월 10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전 세계가 지금 AI발 군비 경쟁에 나섰다 뭐 이런 뉴스가 아침에 보니까 있던데 어마어마한 군비를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은 예전부터 쓰고 있었고 또 그 외 여러 나라들이 평화 시대를 넘어서 이제 전쟁 준비의 시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그런 기사들이 또 전 세계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원래 군비를 좀 많이 쓰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일 텐데 참 이러다가 결국 쌓아 올린 그 수많은 군비들, 수많은 무기들이 언젠가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또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결의 시대. 그러나 우리 3프로TV가 어떻게든 평화를 가져다 드리도록 노력을 또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금요일 기대하면서 오늘 순서 잠깐 소개해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 이야기 함께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이주호 류정훈 기자와 함께하는 이슈를 깊이 한번 파고드는 순서도 오늘 인터뷰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 끝날 때까지도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전해드릴 우리 권순우 팀장부터 만나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씨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뉴스 살펴보기 전에 예. 미국 증시 한번 잠깐 짚어볼까요? 뭐 찔끔찔끔 계속 오릅니다. 7일 연속 설마? 예, 다우 지수는 7일 연속, 와, 7거래일 연속으로 올랐는데요. 0.85% 네. 올랐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0.51%, 나스닥 지수는 0.27%. 진짜 찔끔찔끔 오르죠. 네.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도 없습니다. 특별한 이벤트도 없이 뭐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뭐 지난해 8월 이후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긴 하는데 네. 그 매주 나오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끔 할 얘기가 없으면은 이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좀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데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아까 그 박정훈 팀장 아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로블록스 주가가 폭락했다. 그리고 22% 폭락했다고 하는데 그 애들 계약하면 빠진대요. 아, 그래요? 계약할 땐가 지금이? 모르겠어요. 올해 뭐 아직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분기 실적 얘기가 나온 거니까. 그래요? 하긴 거의 뭐 초등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글쎄, 저희 애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한 고등학생만 돼도 이제 부모님이 하란다고 하고 뭐 하지 말란다고 안 하고 이게 아닌데 초등학생들 은 어쨌든 부모님들이 이제부터 뭐 하지만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안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또 계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방향을 잡기를 좀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올라도 뭐 크게 안 오르고 빠져도 크게 안 빠지고. 네. 근데 뭐 금리나 주가에 뭐 큰 방향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개별 주식의 이벤트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인데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을 리가 없죠. 경제 뉴스. 네, 저는 네. 이제 그 기자회견 보면서 이제 네. 뭐 김건희 여사 관련한 거나 뭐 최상병 특검이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들이죠. 근데 네. 그런 거는 좀 다른 데서 이제 많이들 보실 테니까 저희는 그냥 경제 분야만 좀 한정해서 좀 봤는데요. 일단 자본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관심 많은 이슈는 아무래도 금투세 관련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폐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한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요? 네, 금투세는 폐지를 해야 된다. 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우리 증시에 엄청난 자금 이탈이 있을 것이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 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그 주식의 양도소득세 매겼던 사례 중에 이렇게 그 대만 사례가 주로 언급이 돼요. 근데 되게 뭐 양도소득세 관련한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대만 같은 경우가 이게 양도세 도입을 했다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갖고 다시 좀 원복을 시켰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있긴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떨어진 사례가 대만이다 보니까 이제 대만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금투세는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게 조세제도이기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은 또 국회에서 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사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 강력하게 협력을 요청하고 네.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대통령은 힘줘서 얘기를 하긴 했지만 네.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힘을 줘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야당하고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오히려 더 세게 얘기를 하셨어야 네. 되지 않을까 뭐 싶은 게 있어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예. 야당이라고 뭐 대통령 한다 그러는 걸 다 반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네, 진짜 네, 국민적으로 필요한 일이라 그러면 협조를 네. 해야 될 건데 이제 금투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원래대로 하겠다라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합의를 이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금투세 문제를 보다 보면은 꼭 저도 이제 하나 좀 찝찝한 부분이 네. 거래세가 있거든요. 아, 주식 저 매매할 때 네. 거래세 있죠. 그러니까 금투세를 이제 만드는 조건으로 거래세를 낮춰놓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우리 같이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은 사실 금투세도 금투세지만 그 거래세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빠져나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낮춰놓은 것들 좀 안 올렸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이제 거래세든 금투세든 일단 세금 하나만 내자 이제 이거잖아요, 그죠? 거래세를 낼 거면 금투세를 내지 말고 매도 양도 차익 뭐 이런 걸 좀 내지 말거나 아니면 이제 양도 차익에 대해서 낼 거면 거래세를 내지 말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두 개가 꼭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거가 좀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그럼 거래세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얘기도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사실 1,400만 개인 투자자들 중에 금투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금투세 대상이 되는 이제 큰 손들이 증시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제 자금 이탈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 나머지 개인 주주들한테는 이제 거래세가 오히려 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 거래세도 좀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자본시장 입장에서는 네. 뭐 국가의 뭐 조세제도 관련한 입장에서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네네. 뭐 그거는 이제 그분들도 이제 다른 주장을 할 수 있는 거고 뭐 자본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세금을 좀 줄여줌으로써 더 많은 자금이 자본시장에 유입이 되면 네네. 그럼 거기서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하고 경제 성장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래세를 아마 좀 낮췄어도 예전보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늘어나고 금액도 뭐 커지고 뭐 이래 갖고 아마 그 세수 자체는 크게 줄진 않았을 것 같긴 한데 뭐 느낌은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근데 금투세는 워낙 논란한 점이 이야기할 게 되게 많아가지고 네. 뭐 다 설명드리긴 좀 그런데 그 총액으로 따지면 거래세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해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기재부나 이런 데서는 금투세 도입하면은 그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오히려 좀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세가 더 많긴 많죠. 네. 근데 뭐 그러니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둘 다 안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긴 한데 그럴 수는 없겠죠. 네. 왜요? 아니 두 개 다 안 내면 어떻게 그래도 뭐라도 하나 내긴 내야지. 자. 근데 어쨌든 그 부분도 이제 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금투세라는 큰 틀이 있다 그러면은 거래세가 낮아진 것들도 우리가 어쨌든 그 제도로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밸류 프로그램 관련한 얘기도 있었는데 이게 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을 옥죄면서 빠른 속도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적절한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의 협력을 유도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제 강제성이 없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자본시장에서는 모든 기업이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좀 좋은 기업들로 자금이 몰려가는 게 오히려 시장의 좀 원칙이잖아요. 시장의 네. 원리이기도 하고 선 기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더 그 약간 말장난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좋게 평가를 하는 게 우리에게 서로 이로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밸류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만 계속하면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게 돼요. 근데 이거는 왜냐면은 이게 네. 원래 자율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거 정말 잘하면 우리가 밸류업을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업들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면서 네. 내가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내 투자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 회사의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는 인식들이 퍼지는 게 더 중요해요. 네. 그래서 밸류 프로그램들을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 둘씩 기업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뭐 안고 없는 찐빵이다 이런 거라기보다 그럼 오히려 좀 더 잘하는 기업들을 보면서 이런 회사라면 우리가 또 믿고 투자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문화가 확산되고 옥석 가리기가 더 정확하게 돼 일어나는 게 오히려 밸류 프로그램의 좀 핵심이 아닐까 싶고요. 네. 연금 개혁 관련한 얘기도 임기 안에 연금 개혁을 확정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해하기보다는 22대 국회에 넘겨서 충실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민들이 전문가 토론을 보고 연금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임기 안에는 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라고 좀 이야기했습니다. 네. 근데 이 얘기는 좀 지켜줘야 되겠죠. 이것만 제대로 해도 꽤 평가를 진짜 저는 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연금 개혁만 제대로 해서 좀 지속 가능하고 예. 그다음에 대체로 다수의 국민들 혹은 뭐 다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이 없는 수준으로 개혁을 만약에 해준다면 저는 진짜 평가를 좀 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서. 우리 정프로님 연금 진심파. 연금에 전 진짜 진심이잖아요. 저는 지금 진짜 너무 미안해 사실. 우리 젊은 세대들 볼 때마다 제가 뭐 착해서 그런 건 아닌데 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젊은 세대도 한 20, 30대까지는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겠죠. 네, 네, 정프로님 네. 우리 애들 걔네한테는 진짜 못할 짓 한 것 네. 같아. 의견을 내지 못하는 10대 이하, 네. 그 10세 이하. 네.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하여튼 뭐 그 개혁이라도 잘 좀 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뉴스로 가볼까요? 두 번째 뉴스 이거 진짜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어제 네. 그 라인 메신저 이거 소프트뱅크 입장 나올 때까지 그냥 보고 있었거든요. 네. 이제 확실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이버와의 기술 아웃소싱 계약을 순차적으로 종료하기로 했고 네. 자본관계 조정도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이라는 표현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서 네이버 역시 협조적으로 활발하게 협상에 임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지분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네. 가능성은 1%에서 100%까지 열려 있다. 이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 예. 그리고 이게 뭐라 그랬냐면은 이게 라인 야후 이사회에서 네이버와의 지분율 조정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다. 그러니까 이게 저런 거죠. 그 자회사의 CEO가 네. 모회사에다가 우리 대주주 좀 바꿔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주주가 네. 알았어 대주주 바꿔줄게. 이럴 수가 있나? 이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그러니까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뭐 일본에서 행정 지도를 했는데 네. 거기서 뭐 결국 일본에서 뭐 했고 그럼 보안을 강화하는 안을 만들고 거기에서 뭐 거버넌스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래 뭐 대주주하고 얽혀 있는 그 네이버 클라우드가 이게 사고를 쳤으니까 그런 보안 관련해서 좀 클라우드 업체를 좀 바꿀 수도 있겠구나. 요런 정도 얘기였는데 이거는 그냥 1%에서 100%까지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라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자꾸 이 문제를 네이버가 50%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따지면은 라인은 그냥 100% 네이버 거고 그 포털 사이트 야후 재팬이 그 소프트뱅크 거고 둘이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50대 50으로 가지고 있는 거지 라인 메신저는 원래 100% 네이버 거예요. 하긴 그렇죠. 하긴 그렇지. 예. 어떻게 보면 이거 뭐 약간 좀 다른 케이스겠습니다만 카카오랑 다음이 합칠 때 예. 그냥 카카오가 다음 먹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한 인수한 거고. 거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구글하고 페이스북하고 둘이 있는데
야 우리 검색하는 거하고 SNS를 좀 같이 해보자 음. 라고 해서 50대 50으로 합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에서 페이스북한테 야 그냥 SNS 거 나 줘. 야, 사실 이게 뭐야 이게 라인이랑 야후랑 따지면 뭐 저 일본 상황은 잘 모르지만 라인이 훨씬 가치가 큰 것 같은데 왜냐면 점점 갈수록 그런 뭐 포털 이 검색 이거보다는 그 각 기기마다 디바이스마다 다 깔려 있는 메신저가 훨씬 더 그 강력하고 파워풀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아니 일본 사람들 그 문자 보내다가 라인 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 투지에서 그 문자 보내던 시절이잖아요. 일본이 좀 디지털 전환이 좀 늦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꾸역꾸역 이걸 디지털 전환을 하면서 이제 9천만 명까지 회원을 늘려놓은 건데 야후 재편은 이미 성숙된 회사고. 야. 그리고서 진짜 다시 갈라서자고 하면 안 되나? 라인은 그냥 네이버 가져가고 야후 재팬은 그냥 저기 소프트뱅크 가져가고. 아니, 그리고 거기 안 되지. 거기다 더해서 여기 딸려 있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라인에 딸려 있는 데가 제가 집계해 보진 않았는데 어제 통화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자회사만 한 100개 된다는데 거기에 딸려 있는 거에 뭐 미국, 태국, 중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 사업체들 다 딸려 있고 여기 라인 플러스라는 회사 밑으로 딸려 있고 네. 거기에 뭐 스노우 지분도 있고 라인 게임즈,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제트 뭐 APX 이런 데 줄줄이 딸려 있거든요. 거기에 태국에 있는 그 유저만 5,500만에 대만에 2,200만 이거 다 라인에 딸려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게 그럼 네이버가 왜 일본에 있는 라인 밑에다 그런 걸 뒀겠어요? 그러니까 50대 50으로 할 그 회사에 둔 게 아니잖아요. 원래 100% 가지고 있었던 거에 밑에 딸려 있던 것들인데 이거 그러다가 진짜 이거를 우리나라에 한일 투자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2003년에 맺어놓은 거. 그 투자자 보호 내용 보면은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에 대해서 이제 국제 분쟁 해결 절차 같은 거 적용되는 거 보장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우리가 맨날 그 미국 사모펀드들한테 두드려 맞았던 ISDS 있죠. 론스타 이런 애들 우리나라 정부 상대로 소송 걸고 막 소송하고 그런 뭐 이런 거. 거. 예. 이거 전형적으로 들어가는 케이스예요. 그렇지. 이런 거야말로 이제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서 판결 받아야지. 이게 저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안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투자했던 거 다 내놓고 나가. 중국도 이 정도로는 안 할 것 같은데. 중국도 그 정도로 안 하고 재차 강조를 드렸지만 그 미국이 그렇게 중국을 싫어하면서도 틱톡을 내보내는데 벌써 몇 년 동안 그 틱톡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법 만들고 법까지 만드는 절차까지 만들어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보안 규정 뭐 보안 철저하게 하라는 규정 가지고 그 다른 나라 투자자의 어떤 지분을 내놓으라는 것들은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정부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너무 조용한 것도 이것도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근데? 희한하네. 그거 좀 잘 모르겠어요. 뭐 물밑에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일본에서 물밑에서 그 얘기라고 좀 예. 아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 일본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일본의 투자를 생각하는 혹은 뭐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경제안보 논리가 좀 있는데 이 경쟁안보라는 측면에서 메신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명분들을 만들고 나올 거예요. 이게 좀 잘 안 됐나 싶으면은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유튜브 우리나라 1위 미디어 플랫폼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경제안보에 너무 중요한 플랫폼이니까 구글한테 유튜브 코리아 지분 내놓고 나가. 그러면 미국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그 적대국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소송이고 전쟁 나요. 이런 거는. 근데 일본 수출 규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예전에 반도체 수출 규제할 때 그 일본에서 뭐 자기네 이상한 수입 규제 가지고 한 걸로도 엄청나게 국제적인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거 이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서 뭐 여기에 뭐 저기 뭐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극우 정치인들 이런 부분들이 뭐 경제 안보 보장 관점에서 라인 야후의 자본 지배 관계를 재검토하고 뭐 이런 얘기들 계속 일본 쪽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조용한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떠드는 데가 우리랑 몇몇 언론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와, 이게 너무 그동안 라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꼭 라인 아니어도 예. 그냥 우리나라 작은 중소기업이 일본에서 사업하다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나라 정부는 굉장히 크게 목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라고 좀 그런 이슈거든요. 네. 그러니까 투자 자산을 보호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일본에다 투자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아마 해외 투자 기업들한테는 되게 예. 부정적인 걸로 작용을 할 거라. 그러니까 예를 이건- 들어서 예. TSMC가 일본에다 반도체 공장 만들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좀 잘 된다 뭐 그러면은 일본에서 경제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는 너무 중요하니까 TSMC 공장은 그냥 일본 공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네네. 비슷한 게 아니라 아예 같은 거죠, 이건. 하여튼 요거는 이제는 그냥 뭐 민간에서 해결할 수준은 분명히 넘어선 것 같고. 이거는 민간에서 해결 못 해요. 네네. 이거 네이버가 어떻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뭐 그러니까. 큰 소리를 예. 그러다 카를로스 골 난다니까요. 그 이해진 의장 도망 다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사실 일본 검찰이 막 털어가지고 네. 뭐 뭔가 뭐라도 비행기라도 뭐 1등급 탔다 그러면은 이런 거 막 배임으로 걸고 그리고서 잡아 넣고서 카를로스 곤 그래갖고 지금 국제 범죄자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기업 레벨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네이버 카카오 실적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뭐 어제 카카오 실적 나왔는데 뭐 매출은 22%, 영업이익은 92%가 늘었어요. 그 전에 네이버 실적 나온 것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매출은 막 2조 5천억, 영업이익 4천억 해가지고 뭐 그 영업이익이 33% 이렇게 엄청나게 좋았어요. 근데 요새 주가는 별로 안 좋아요. 뭐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뭐 좋겠습니까? 네네네. 뭐 해외 사업 좀 그러니까 진짜 안 그래도 해외 사업 잘 못해가지고 우리나라 플랫폼 회사들 욕 먹고 있는데 그리고 주주들의 기대도 해외에서 좀 잘해주기를 그러니까 내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고 좀 네. 보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그나마 하나 잘 되고 있는 해외 그러니까. 사업을 그나마 진짜 그나마 하나잖아요. 예. 해외 플랫폼에서 잘 된 게 물론 이제 뭐 웹툰 쪽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대로 성공했다고 할 만한 게 지금 라인 요 케이스인 것 같은데 예. 이거를 이렇게 그냥 날라콩 잡아먹으려고 하는 건 안 되지. 예. 예. 그리고 이거는 무슨 반일 감정 뭐 친일 아이, 감정 상관없어. 이런 거랑 아예 상관없는 예. 문제입니다. 이거는 예. 국제 자본시장의 어떤 기본적인 룰과 관련된 부분이라 네네네. 이거는 조금 더 우리가 계속 신경 쓰고 봐야 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네이버 이거 말도 못해요. 이게 취재 연락해봐도 한 말이 없어요. 다른 사업들도 아마 걸려 있으니까 쉽게 말은 못할 텐데 예. 여튼 이런 거는 이제 기업이 그냥 일개 기업으로서 대응하는 거는 이제 한계가 아니라 이제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예.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건 좀 선가르기를 좀 해줘야 될 때가 분명히 좀 온 것 같다. 예, 이제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장들이 이제 명확하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뭐 100% 지분 조정하겠다는데 뭐 그거를 뭐 뭘 더 볼 게 있습니까 이제. 예, 세 번째 뉴스 가겠습니다. 네. 어떤 뉴스입니까? 세 번째 뉴스는 이 뉴스도 이제 정말 식상하게 들릴 정도로 계속 나와갖고 처음 나올 땐 되게 호들갑을 좀 떨었는데 지금은 조금은 차분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커넥티드카 수입 금지 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커넥티드카? 커넥티드카는 이게 말이 복잡해서 그런데 그냥 통신 연결돼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SU7 같은 거? 뭐 그것도 다 포함되고요. 포함해서? 낮게 보면은 지금 뭐 블루링크 같은 것도 다 우리 현대차의 그것도 블루링크 같은 거. 커넥티드카인데 이거를 그냥 이름을 커넥티드카라고 이제 불러서 그런데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낼 수 있는 차를 통칭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나 러먼드 장관이 그 미국 하원 청문회에 가서 커넥티드카는 미국인의 개인 위치 정보를 포함한 자동차 운행 패턴에 대한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우리가 그것도 이 자체로도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지만 네. 이거 우리 몇 번 강조드리는데 미국은 중국을 때리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중국이란 국가를 특정해서 때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건데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 자동차에 그게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커넥티드와 관련한 기능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1차적으로 이거를 중국에 한정해서 때릴 것이냐 아니면 커넥티드카 자체에 때릴 것이냐 요것도 좀 지켜봐야 되고 안 그러면 네. 우리도 맞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부품단까지 볼 것인가
그러니까 차만 볼 거냐, 차에 들어가는 부품 볼 거냐. 네. 그 부품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공수하고 있는 부품들이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물론 지금 얘기 나오는 걸로 봐서는 뭐 그 첨단 커넥티드 기능을 가진 차량들이 미국에 이제 수출할 수 있는 정도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런 레벨이 이 얘기는 오늘 그 유정 기자가 좀 상세하게 좀 해줄 겁니다. 네. 그 자율주행 레벨이 어느 정도까지 좀 가능해졌는지 뭐 그런 얘기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가 중국산 제품 막기 위한 새 관세 도입 관련한 얘기들도 좀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어느 정도 선까지 저가 제품을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초저가 제품과 관련한 부분들도 국회에서 미국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어요. 알리테무. 네네. 그 무관세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좀 관세 장벽을 높이는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게 저는 처음에는 막 이거 되게 그리고 챗GPT 같은 AI 모델 뭐 군비 경쟁 아까 정프로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거 못 쓰게 하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 못 쓰게 하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는 메타 같은 데가 오픈 소스로 AI 모델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오픈 소스니까 그거 하면은 다 쓸 수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거 받아다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은 이제 미국 대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 다양한 얘기가 나올 때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들도 이게 중국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게 아니라 이렇게 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어디에 뭐 불이 났다고 해서 갔어요. 뭐 가서 봤는데 우리 집이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잘 모르시나요? 그 뭐예요? 뭔데? 얘기해봐요. 한번 그거 한번 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불이 났다고요? 네. 왜? 그러니까 이거 되게 유명한 짤인데 네. 요겁니다. 이게 저쪽 집에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집이었어요. 뭐 요런. 이게 되게 인터넷으로 좀 유명한. 그 상황처럼 이제 우리 기업들도 혹시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준비 단디하자. 그리고 이제 대선 갈수록 이런 뉴스 굉장히 많아질 거고 품목도 되게 다양해질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러니까 우리랑 뭐 미국은 친하니까 상관없겠지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중국 치다가 유탄 맞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인 이야기 조금 이제 댓글창이 뜨겁긴 한데요. 뭐 어때요? 여론이 좀 어때요? 아니 대체로는 이제 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뭐 너무 반일 감정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일 감정에 휩쓸리지 말자는 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이건 반일 감정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거는 일본 아니라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이렇게 해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뭐 투자를 통해서 영리 활동을 하고 또 기업 활동을 잘해서 뭔가 성장을 했는데 그 기업에게 갑자기 나라가 이 기업의 지분을 뺏으려 한다면 그거는 어떤 상황에서도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이렇게 용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뭐 저희가 일본을 싫어하고 이런 거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 근데 이게 한일 투자 협정이 아닙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 하고요. 오늘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 박병창 이사님 대신 염승환 이사가 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얘기하고 갈게요. 어제 말 나온 김에. 이거 외교부에 가보면은 한일 투자협정 관련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한일 투자협정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그 한국의 투자 보장 체계는 개도국 수준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일본계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투자 몰수당할 염려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협정을 체결된 것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가 일본 기업들의 투자 자산 몰수할까봐 그런 내용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일 투자협정이.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일본한테 투자했던 거 몰수당할 가능성이 생긴 건데 이거는 그 한일 투자협정의 기본 원칙에도 안 맞는 일이에요. 네네네. 자, 그러면 요 정도로 오늘 아침 뉴스는 정리하고요. 네, 염 이사님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6월 가격 인상 전 마지막 구독료 할인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